서울 노원구의 조용한 4월 아침. 72세 김현수 씨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중앙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젯밤에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압박감이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가을 정기건강검진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이재훈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수 씨,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혼자 사시니까 응급상황 대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심장마비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높아져요. 그리고 혼자 사시잖아요. 심장마비의 대표적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에요.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끼리가 누르는 느낌이요? 네. 그리고 이 압박감이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어요. 숨이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드세요.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게 훨씬 빨리 흡수돼요. 혈전을 막는 효과가 빨라지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선 대문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적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응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해두시고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행동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가슴의 압박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박사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거 혹시 그때 박사님이 말씀하신? 현수 씨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서 있던 자리에서 멈춰 서고 거실의 소파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하자. 박사님이 뭐라고 했지? 우선 앉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부엌 찬장으로 가서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찾았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말한 대로 100mg짜리였습니다. 삼키지 말고 씹어야 한다고 했지. 현수 씨는 아스피린 하나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119에 신고해야 해. 현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긴급 상황이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는 72세 남성이고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 37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1205호입니다. 어떤 증상이세요?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 있고 왼쪽 팔로 뻗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숨도 좀 가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혹시 의식은 명료하세요? 네, 의식은 괜찮습니다. 그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계세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수 씨는 평소 준비해 둔 것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를 대문 옆 화분 밑에 붙여놨는데 그걸 떠올리며 안심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뒀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등받이를 조금 세워서 상체를 45도 정도 기울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상체를 너무 눕히면 심장에 부담이 간다고 했지. 그리고 다리도 약간 올려야 한다고. 현수 씨는 소파 쿠션을 가져와 다리 밑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박사가 가르쳐준 호흡법을 시작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공포나 불안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박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했어.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야. 걱정 말고 차근차근 오렴. 딸 수진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지금 응급 상황이야. 심장 관련해서 병원 가게 될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오고 있네. 정말 빠르구나.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19 응급구조대입니다. 현수 씨는 인터폰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현관 옆 화분 밑에 메모가 있어요.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응급구조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 씨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려요. 숨도 좀 가쁘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0분 전부터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바로 신고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아스피린 드셨나요? 네, 백엠기 한 알 씹어서 먹었어요. 완벽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심전도 측정하고 혈압 재볼게요. 응급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심전도를 찍는 동안 현수 씨는 계속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심전도상 이상 징후가 보이네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심장내과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응급차에 실리면서 현수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현수 씨는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천천히 와. 괜찮을 거야. 응급차 안에서 여성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신고도 못 하시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께 미리 들어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신 거구나.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응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정확히 50분 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그리고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 괜찮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봐주고 계셔. 수진이 현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계셨는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재훈 박사였습니다. 현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사님, 이런 곳에서 뵙네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응급실 당직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경미한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이요? 네, 하지만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어요. 혈관 막힌 부분이 크지 않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 예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도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몇 년 전에 제가 미리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이재훈 박사는 현수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대처하라고 하셨죠. 혼자라도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행동하셨잖아요. 아스피린 씹어 드신 것도, 119 신고도, 자세 잡으신 것도 모두 완벽했어요. 수진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완전히 당황했을 텐데. 그날 밤 현수 씨는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마지막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오늘 정말 좋은 사례를 경험했어요. 환자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하신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과찬이세요, 박사님? 아니에요. 정말 교과서적이었어요. 미리 준비하신 것들, 침착한 대응, 정확한 신고까지. 이 모든 게 생명을 구한 거예요. 박사님,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이재훈 박사가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선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등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스피린을 집에 상비해 두세요. 100mg짜리로요. 그리고 응급 상황 시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대문 비밀번호 같은 정보들을 정리해 두시고요. 수진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보여주신 게 정말 모범 사례네요. 그렇죠.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 두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크게 달라져요. 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몇 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렇게 침착하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건 현수 씨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어도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후 현수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도 그래.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수진이 현수 씨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물론이지.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그때 박사님 말씀을 잘 들어둔 거야. 다음 날 아침 현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이재훈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현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고요? 네, 덕분에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드려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현수 씨가 워낙 잘 대처하신 거죠?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신 게 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재훈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사실 제가 환자분들께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렇군요. 현수 씨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제가 경험한 걸 다른 분들께도 전해드려야겠어요. 그 후 현수 씨는 아파트 노인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노인정에서 열리는 모임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수야, 무슨 일이었어?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현수 씨가?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다행히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잘 넘겼어요. 현수 씨는 차근차근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스피린 준비부터 119 신고 방법, 올바른 자세, 호흡법까지 모든 걸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으면 완전히 당황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해 둬야겠어.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마세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수야, 혹시 잘못 알고 신고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이재훈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 잘못 신고하는 게 늦게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어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맞는 말이야.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지. 그날 이후 현수 씨는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응급처치 교육도 받고 서로의 응급 연락처도 나눴습니다. 한 달 후 현수 씨는 이재훈 박사와 정기 검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수 씨,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주변 어르신들께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있어요. 오, 정말요? 어떤 반응이세요?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진지하게 들으시고요.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현수 씨가 경험하신 걸 나누시는 게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현수 씨 같은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죠? 어떠셨어요? 응,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셨어. 그런데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참 보람있더라. 무슨 일이세요?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 아, 정말요? 다들 관심 있어 하세요? 그럼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 지난주에는 박씨 아저씨가 아스피린도 미리 사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 민호는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며칠 후 수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 요즘 인터넷에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경험담을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오디오북? 그게 뭐냐? 책을 읽어주는 건데 음성으로요.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현수 씨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니까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녹음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현수 씨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자신이 겪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우선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 6시에 일어나서 보리차를 우리고 신문을 읽고 있었지.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별다를 게 없었어. 그냥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슴 중앙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 어젯밤에 치킨을 먹어서 그런가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나요? 단순한 체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때 박사님이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지. 수진은 꼼꼼히 메모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씨도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며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행동에 나섰어. 우선 서 있던 자리에서 멈춰 서고 소파에 앉았지.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심호흡을 했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무서웠어. 하지만 박사님이 당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 일주일 동안 부녀가 함께 작업한 결과 현수 씨의 경험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녹음 당일 현수 씨는 약간 긴장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세 김현수입니다. 얼마 전에 심장마비를 경험했는데 다행히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처럼 미리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녹음이 끝난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완성된 오디오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현수 씨는 처음에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지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댓글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들려드렸어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스피린을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 씨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한 달 후 이재훈 박사에게서 깜짝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 씨, 요즘 유명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도 현수 씨 오디오북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의학적으로 잘못 설명한 부분은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응급처치 부분은 교과서적이었어요. 현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잘못 전달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현수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현수 씨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심장마비라는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됐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는 것도 정말 훌륭하세요. 수진의 말에 현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 혼자만 안전하면 뭐하겠어. 주변 사람들도 모두 건강해야지. 그날 밤 현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심장마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몇 년 전에 해준 교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현수 씨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준비하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